뭐 사람들이 물건이에요? 뭐 시카고처럼? 아니. 시카고처럼? 이건 진짜예요. 리얼 MC. 난 짱이고 너는 별로야. 10억 같은데? 재밌습니다. 너무 얄미워. 안녕하세요. 넋이라도 1화. 저는 DJ를 맡게 된 최승인이라고 합니다. 넋은 영어로 소울 혹은 스피릿을 뜻하는 한국말인데요. 저희 넋이라도는 앞으로 매일차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티스트들의 소울풀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을 빌려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의 이어스맥을 통해서도 서면으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소식은 리듬 소망 사랑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넋이라도의 첫 번째 게스트 프로듀서 피셔맨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셔맨입니다. 저는 작곡을 하고 있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피셔맨님하고 친한 두 명의 게스트를 이렇게 자리에 또 모셨습니다. 일단 지난 2017년 EP 포맷을 발표한 무조건 믿고 듣는 조합으로 자리 잡은 우리 싱어송라이터 구원찬님, 그리고 비가 그치면을 비롯해서 꽃사슴을 함께 작업한 싱어송라이터 후디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두 분도 자기소개하고 인사 각각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싱어송라이터고요. 가수 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조합이 얼핏 보면은 뭐 각각 작업은 하셨긴 했는데 이 조합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조합일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떻게 모였죠? 결국 술인 것 같은데. 한잔하다가 뭐로 가도. 먹다가 이제 네. 조합을 이제 이렇게 짜게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고정 멤버로 딱 돼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계속 아니, 저희 그러니까 종종 저는- 모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만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요? 구원찬 씨와 피셔맨 네네. 씨는 원래 이제 앨범 작업을 같이 해서 낼 정도로 원래 작업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피셔맨한테 따로 곡 작업을 의뢰를 했어서 아, 그게 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먼저구나. 그렇죠. 중심에는 우리의 게다 씨가 있고 맞네. 최승인 DJ님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 뭐 음악이 우리를 이었다. 그렇다면은 좀 서로 이제 음악을 할 때는 이제 좀 뭐 인간적인 매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힘든데 같이 좀 한잔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매력이 있는 친구구나 좀 느낀 점이 있을까요? 아, 원래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이 차분함, 이 거짓된 이 차분함 이렇게밖에 아니 거짓됐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술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친해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편해지고 좀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모임이 너무 웃긴 거예요. 편안한 아니에요. 매력이 있다 다들. 모두 다 안에 악마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원찬님이랑 셔맨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친해지거나 아니면 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두 분이 힙합이다 보니까 뭔가 근원에서 올라오는 힙합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런 워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일단 피셔맨님 뭐 근황부터 좀 짚어보자면은 SNS를 거의 안 하셔가지고 요새 뭐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에 맞아, 최근에 외장하드가 날라갔어요. 올해 7월부터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복구가 안 돼요? 복구를 한 게 이제 7월까지는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좀 메꾸고 있고 일단. 빡센데? 근데 또 웃긴 게 또 은근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메꾸고. 오히려 뭔가 그걸 통해 자신을 되돌아봤구나. 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옛날 데모들도 좀 쭉 훑어보고 그러다가 형 옛날 곡들도 좀 같이 들어보고. 한 거나 뭐 이런 거. 네. 그러고 새로운 작업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확실히 옛날 것들 좀 다시 돌아보고 이러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니 또 8월 달에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피셔맨님이 이제 첫 페스티벌 무대 이제 위에 서셔가지고 그걸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피셔맨님 얼굴이 약간 뿌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네. 원유니버스 페스티벌 그때 스탠다드 프렌즈 분들하고 같이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날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재밌었어요. 좀 재밌고 근데 아마 우주 비행 때도 한번 비슷한 자리를 나갔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냥 DJ 셋을 했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곡을 실제로 틀잖아요. 그래서 제 노래 좀 크게 듣고 이러니까 그게 좀 재밌긴 하던데요. 반응이 확 와닿나요? 어땠어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근데 이제 크게 듣는 게 재밌으니까 듣고 그냥 그 재미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좀 더 큰 무대에서도 좀 셔맨님 서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또 원찬님 근황 살짝 짚어보면은 원찬님 SNS 보니까 원찬님 동생분이 얼마 전 이제 수능 네. 보셨다고 하던데 네. 오빠로서 좀 수능 때 좀 시은님에게 격려를 해주셨나요? 뭐 어떤? 제 동생은 그 춤을 전공을 하려고 입시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수능을 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번 봐야 되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봤고 이렇게 유심히 네, 열심히 보고 그리고 그 3번으로 많이 찍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딱히 뭐 어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격려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했고 뭐 고생했다고 했고 그리고 또 수능표 나오면은 뭐 50% 할인 막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몇 명까지 되냐 이런 거 물어봤고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 네. 크지. 오빠로서 본분을 지키셨네요. 그쵸. 네 본분을 다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용돈 같은 건 안 줬어요? 그 용돈을 제가 좀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 몇 년 동안 이제 생일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둘이서 이제 그 생일 선물 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그 친구의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제가 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떤 거 어떤 거 주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아이패드를 주는데 뭐 얘는 뭐 3만 원을 준다. 뭐 20 얼마짜리 뭐 어떤 안경을 맞춰줬는데 그렇게 뭐 이거 더 뭐 다이소에서 막 뭐 이런 문상을 준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이제 이게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저와 띠동갑이라서 제가 또 이게 좀 되게 소심한 그 발언일 수 있지만 좀 어른스럽지 그래도 못하죠. 어른스럽지 못하지만 이게 진짜 근 몇 년간 띠동갑인데. 쌓이면은 아무래도 좀 진짜 동생인데. 예, 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다들. 그래야 그걸 그 마음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돈을 줄 생각은 하고 있고 그거를 아직 금액을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성인 되면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알아서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쪼잔한 사람이 된 기분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말이 그러니까 되게 쪼잔해. 이게 네, 그렇지만 오빠로서 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띠동갑인데. 띠동갑인데 되게 또 그 다들 동생인데. 겪어보시고 pitbang이네. 저에게 이제 나중에 공감하면 제가 화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후디님의 근황이 있는데 사실 후디님 같은 경우는 가장 음악적인 근황이 하나 있죠. 정말 오랜만에 싱글을 발표하셨는데 제이슨님과 함께 더블 싱글 별을 발표하셨습니다. 후디님 1년 만에 컴백인데 그래서 요새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일단 1년이 된지도 몰랐고요. 그럴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사실 작년에 그 제가 2집 앨범을 냈거든요. 9월에 이제 10주년 10주년이죠? 네. 작년에가 10주년이었죠. 네네,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집을 만들어서 냈었는데 그때 사실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에너지를 너무 다 쏟아부은 나머지 그 끝나고 나서 좀 번아웃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음악적인 번아웃도 그렇고 인생 번아웃이 와서 진짜 너무 좀 그 기력이 없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사실 거의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사실 그냥 무작정 좀 쉬고 있었고 이거는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음악 작업하고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좀 쉬고 있었고 그냥 제가 마음 먹고 쉰 거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피처링이라든지 그런 거는 간간히 좀 했었죠. 이제 뭐 기린 오빠나 뭐 브론즈 오빠나 브론즈 오빠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번 기회에 공개하는 거죠. 네, 어쨌든 스포.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거 주변에 친한 분들 거 피처링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에이폴타운 콘서트 할 때도 이제 좀 게스트로 오랜만에 무대 또 섰었고 거의 뭐 한 6개월 아니야 한 8개월 만에 또 무대에 섰던 그런 적도 있었고 6월에 좀 간간히 뭔가를 하지만 좀 네네 거의 쉬었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번아웃이 왔다고 하니까 인생 번아웃 막 이게 제일 걱정인데 좀 이겨내셨어요? 지금은 좀 어떤 상태세요? 이게 좀 곡을 사실 음악가들은 곡 만들면서 표현하고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이번에 별 내면서 좀 감정 같은 것들 해소한 부분이 있을지. 아 근데 원래 그 이번 트랙 러블리데이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이슨리 오빠가 이제 트랙 보내주면서 진짜 편하게 부담 가지지 않고 진짜 편하게 작업해줘. 그래서 원래 같으면 사실 작업할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들어보고 또 이렇게 뭐 진짜 편하게 해볼까? 진짜로 부담 안 가지고 진짜 그냥 막 편하게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탑라인 되게 금방 나왔고 근데 가사가 이게 좀 뭔가 심신이 좀 안 좋으면 가사가 좀 이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러블리데이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밝은 노래예요. 네, 되게 밝고 그래서 이런 멜로디에 그런 막 어두운 가사나 좀 심오한 가사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난 지금 밝지가 않아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곡에 맞게 좀 그래도 행복하고 좀 그런 밝은 가사 써볼까 해서 붙여서 나온 게 러블리데이인데 판타지네 그러면. 좀 판타지죠. 네. 아니 그래도 뭔가 이제 지난 세월에서 겪었던 감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가사가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작업하고 나서 또 제이슨 오빠가 너무 이 작업이 마음에 들었는지 또 다른 트랙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 딱 이렇게 고른 게 이 지금 별 트랙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또 이제 뭐 트랙에다가 또 목소리 얹어 보니까 또 마음에 들게 좀 나와서 이게 원래 트랙 제목 자체가 원래 스타라고 써서 온 트랙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걸로 굳이 그 주제를 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잖아요, 원래. 네. 근데 어떻게 가사를 써내려 가다 보니까 뭔가 그 별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나오더라고요. 그 주제로 계속 제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거는 제가 막 가짜로 쓴 게 아니라 그 진짜 제가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진짜 제가 쓴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처음 작업한 러블리데이가 좀 밝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좋아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밝고 신나는 노래가. 네. 하지만 러블리데이를 타이틀로 가면 나는 페이크 MC다. 이건 가짜다. 난 페이크 MC다. 그래서 러블리데이 근데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MC.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내 심정을 담아낸 이 진심 어린 곡인 별을 이제 타이틀로 해야겠다 해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네, 이건 진짜예요. 리얼 MC. 그런 후디님의 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약간 이제 시간을 특정 연도로 돌려서 일단은 후디님 2013년에 믹스테이프 By Myself를 발표하시게 되었는데 이 믹스테이프는 어떤 믹스테이프인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사실 2012년에 제가 그 1년 동안을 그 휴학을 했었어요. 그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2012년 1년을 통으로 휴학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휴학을 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음악이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냥 4학년 가버리면은 그냥 취업 준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실 나이 들어서 음악을 새로 시작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 장르 있잖아요. 뭐 R&B 이런 장르를 지금 세대의 좀 젊은 감성의 그런 음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맞죠. 이런 생각에 이제 휴학을 무작정 해버렸는데, 근데 막상 했는데 제가 음악 업계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그 1년을 사실 그냥 조금 허송세월 보냈어요. 이제 지났는데 한 겨울이 됐어요. 2012년 겨울이 됐는데 그 어떤 저의 그 아주 좋은 친구 한 명이 그렇다면은 그 믹스테이프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런 걸로 좀 자기의 음악을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인맥도 생기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또 콜라보도 하고 내더라 하길래 그게 래퍼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R&B 싱어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믹스테이프를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만들어서 이제 올렸죠.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또 한 달 만에 만들어서 네, 네. 뭔가 좀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 먹었으면 빨리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고 그 링크를 또 이제 그 막 힙합이랑 R&B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데 작업물 게시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올렸는데 올렸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제 그 이메일 주소를 써놨거든요. 많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같이 그때부터. 작업하나요? 근데 저한테 권유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여기. 여기. 리얼 MC. 애매한데요? 리얼 MC였네. 리얼 MC. 진짜 MC. 네. 아니 뭐 완전 기승전결을 너무 잘 풀어내네. 아니 근데 맞잖아요. 실제로 맞잖아요. 뭐 부정은 하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말을 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한 저한테 고마운 친구 우리 최승인 DJ님. 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돌아와서 구원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힙합 동아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랩을 좀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때 랩을 했고 좀 시도를 해보면서 좀 작곡 멜로디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접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 돈맨션 예전에 했었던 프랭크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제 1년 선배인데 그 고등학교 그 동아리 안에서 만나서 이제 제가 또 음악을 직업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해준 어떤 그런 또 사람도 그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프랭크님이 약간 원찬님에게 어떤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음악 쪽으로 해보라고 하신 것 같으세요? 그때 제 다른 선배가 있었는데 그 프랭크 형이랑은 친구고 그 형이 그 노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형인데 저한테 이제 작곡을 해봐라. 그래서 뭐 기타를 빌려줬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음악으로 먹고 살려면 너가 지금 뭐 이걸로 한 30곡은 만들어야 된다. 그냥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멋있다. 뭐 짚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뚱띵띵띵띵 그래서 막 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제가 그때는 약간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도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좀 뭔가 멜로디를 만들고 뭔가 더 코드웍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고마운 분들이죠. 뭐 프랭크도 이제 더불어서 저한테 많이 이제 음악 하면 했으면 좋겠다. 뭐 너 뭐 재능 있으니까 뭐 한번 해봐라. 뭐 약간 이런. 근데 뭐 때문에 저한테 그랬는지 모르겠고, 예, 그냥 좀 프렌드십으로 좀 많이 끌어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격려를 으쌰리 해줬던 친구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원래 사실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미술 그런 거. 원래 산업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입시 학원까지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작곡 공부를 좀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 재밌습니다. 피셔맨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 인터뷰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는 아웃사이더 이제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시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처음 접했던 네. 앨범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되게 빠져들었던 음악가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힙합을 막 꽂혀서 많이 듣고, 그러니까 되게 잡식으로 다 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 있잖아요. 막 누자베스, 프리템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듣고 다양하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학생 때는 막 안 유명한 거 나만 듣는 거 있으면 좀 그치. 그게 또 간지잖아요. 그지. 근데 뭔가 그 음악가들한테 뭔가 영향을 받은 느낌이 그냥 얘가 말하는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섞여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음. 플래닛 플루토가 있던 열다크루 네. 여기에 이제 반쿠디 구원찬님도 이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열다크루에 들어가시게 된 건지. 일단 확실하게 하면은 열다크루에 제가 들어간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너 오늘부터 열다야 아, 뭐 그건 이런 맥락 뭐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열다 크루였던 거죠. 그냥 그들과 친하게 지내 약간 명예 열다 크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이게 막 조직적으로 막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고 이런 느낌의 그것보다는 그냥 친목 부부가 더 역할이 컸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원찬님이 20살 때 피셔맨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이제 포맷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20살 때 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뭐 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성격적인 호감의 맥락보다는 그냥 얘가 그때 이제 만들었던 비트 테이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좋았고 음악적으로 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예, 그리고 뭔가 얘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코드웍들을 되게 좋아했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었던 노래, 비트를 뭐 이거 한번 혹시 해봐도 돼? 라고 해서 또 석빈이가 또 쿨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쌓여서 뭐 이거 내볼까? 해서 뭐 좋아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서 그냥 진짜 낸 느낌? 그게 포맷이었어요. 예. 피셔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를 그냥 딱 누가 들어도 그냥 얘가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시그니처처럼 사운드가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를 일단 우선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근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인간적으로도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티가 된 것 같은데요. 2000 언제더라? 4년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앨범이 있죠. 6월 13일에 이제 돈 맨션의 영 어덜츠 웨이가 발표됐는데 이걸 일단은 그때는 방쿠디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좀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앨범인지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우선 철저하게 그 지금 프랭크 형의 주도로 만들어진 앨범이고 거기서 이제 그 형의 필두 아래 저랑 지금 심야 일단 컨셉 자체는 R&B 앨범을 만들어 보자였고 그때 제가 뭐 지식도 많이 없고 뭐 레코딩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 되게 러프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안에 스위러라는 노래를 제가 피아노로 썼는데 그게 그 모든 트랙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 트랙을 이제 심야가 거기에 랩도 얹어줬고 예, 되게 그냥 러프한 앨범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위터 진짜 너무 좋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진짜 감사합니다. 레전드. 명곡. 진짜. 네. 스위터는 또 심지어 가사도 힙합입니다. 여기 KBS라서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거기 안에 역시 리얼 MC. 담긴 단어들이 되게 힙합인데 그러면은 이때 R&B 앨범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PBR&B 막 이런 네. 것들 되게 유행할 때였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뭐 모티브로 잡거나 레퍼런스 잡은 것도 그런 PBR&B류 앨범이었던 건가요? 근데 PBR&B류로 많이 레퍼런스를 잡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스위러라는 노래를 제외하고는 이제 프랭크 형이 이제 비트를 찍어서 제가 탑라인을 얻는 식의 작업이었다 보니까 PBR&B를 하자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접근은 그냥 이 비트에 제일 어울리는 멜로디를 뭐 메이킹을 하자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형이 그때 당시 영향을 받은 게 뭐 PBR&B였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냥 PBR&B 앨범
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운드가 네, 뭐 만들어지지 않았나. 사실 장르로 구분하는 거 웃기죠. 그런데 이제 뭐 설명할 때는 소개글에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그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그 앨범 믹스 마스터를 소리에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엠마 네, 맞아요. 님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했던 게 떠오르는데 진짜 좋은 음악은 아무런 뭐 보정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맥락으로 튠을 하나도 안 했어요. 맞아. 모든 그래? 트랙에 뭐 튠을 안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스위터 튠 안 하는 게 저는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 까슬까슬한 네, 그 느낌도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그게 제 목소리고, 근데 음정이 나가는 거를 어쨌든 저는 들으니까, 아 이거 왜 안 했지? 물론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 근데 왜 안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사진처럼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튠을 할 것 같아. 무조건 넌 튠을 해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티 안 나요. 약간 일부러 좀 의도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게 더 좋게 들리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제 저는 후회를 한다. 무조건 튠을 했어야 됐다라는 제 의견을. 그러면은 프랭크님 주도 하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파일만 주고받는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계속 모여가지고 막 작업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네. 지금 뭐 사실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왜냐면 10년이 지났으니까. 네네네. 그냥 온라인으로 했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송캠프, 뭐 만나서 작업하고 이런 게 조금 생소했고, 사실 뭐 석빈이랑 피셔맨이랑 작업을 했을 때도 온라인이었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온라인을 선호합니다. 후디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본인 녹음실에서 그냥 혼자 녹음하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원찬님도 누구 보고 있거나 누가 녹음 받아준다고 하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세요? 어떤? 그게 심지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제가 뭔가 알아서 제가 사리는 게 느껴져요. 맞아 맞아. 네, 그냥 뭔가 집에서 만약에 이 비트에 내가 뭐 여러 가지도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제가 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근데 이건 또 사람의 성향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랑 똑같아요 이유가. 나도 모르게 사리게 되는. 네. 자유롭게 편하게 하는데 안 편한데 어떻게 네, 편하게 해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뭔지 사리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뭔가 나의 어떠한 멜로디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이상한 무의식. 그래서 네. 들리게끔 이렇게 못 뱉겠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만나서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자세히 들어서 그거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네. 했던 적이 없어요. 네. 맞아. 저랑 똑같아요. 사실 돈멘션으로서 아직 세상에 공개된 마지막 노래가 스모크 서울인데 이제 스모크 서울 같은 경우에도 되게 멋있는 노래인데 이거 좀 노래 작업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거야말로 그냥 셋의 조화가 딱 맞는 딱 정리가 된 그냥 뭐 돈멘션이 만약에 팀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이런 포지션이 무조건 맞다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심야 뭐 랩 잘하는 건 뭐 모두가 알고 그게 다 담겨 있고 그리고 뭐 훅에 그냥 저의 그런 뭐 멜로디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프랭크의 비트가 있고 그냥 정리된 노래. 그러니까 뭐 돈멘션이 어떤 팀이야라고 하면은 딱 이 노래 들려주면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피셔맨님 인터뷰를 보면은 돈멘션 앨범을 듣고 음악 인생이 바뀌었다고 적혀 있었는데 네. 이 좀 관점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일단 스위터가 너무 좋아갖고 그리고 뭔가 조금 좀 일렉트로니카스러운 힙합 비트 씬이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블렌드가 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죠. 확실히 다른 두 개가 어울려지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그 위에 원찬이 형의 튠 안 된 목소리 한 방울, 이게 이 조합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게 조합식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뭐 배울 게 너무 많았죠 그 앨범은. 네.
저도 돈맨션 앨범 들으면서 지금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10주년이 되었단 말인데 좀 뭐 돈맨션으로 좀 계획하는 활동이나 뭐 컴백 뭐 이런 것들은 뭐 없나요? 계속 교류는 하고 있으시니까요. 네, 교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프랭크 형이 올해 우리 10주년이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느덧 11월이고 아 작업된 건 없고 그래서. 네,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11월입니다. 네. 2017년으로 점프를 뛰어보자면은 구원찬 피셔맨님이 이름이 적혀 있는 작업물이 나오면서 이제 두 분의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2017년에 발표되고 모 음원 플랫폼 명반에도 등록된 포맷이죠. 이 앨범에 대해서 아까 전에 살짝 여러저러 작업기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맨 처음 작업했던 트랙이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그 제안했었던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왔던 그게 트랙이 롱타임 롱타임 노 그거였고 어. 그게 이제 쌓여서 이제 앨범이 됐죠. 피셔맨님 작업할 때 비트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좀 뭐 어떤 사운드를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한다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좀 비트를 만드는 거에 가까웠어요? 아 비트는 근데 저는 언제나 취향이 좀 한결같아서 좀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 취향 따라서 만드는데 뭐 딱히 뭘 만들어야겠다 이런 건 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옷장에서 녹음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 각각 그때 당시에는 어떤 환경에서 녹음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그 옷장이 그 붙박이로 있는 그쪽에서 이제 그 옷장을 열어요. 거기다 마이크 20만 원짜리 되게 싼 마이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옷 앞에서 그냥 흡음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석빈이 같은 경우는 저는 노원에서 그때 당시에 본가가 도봉구인데 네. 그 그냥 제 본가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덧대가지고 약간 무너져가는 작업실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많이 했죠. 맞아요. 네. 원천이 형도 한두 번 오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떠한 스튜디오를 대관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때 같이 좀 믹스나 이런 걸 도와줬던 그 지금 도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형이랑 셋이서 저 아파트에서 막 부모님 다 자는데 막 이 방에서 막 믹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믹스를. 네, 그러니까 그 발매 날짜가 잡혀 잡혀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되겠다는 그거에 그 새벽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들이 좀 배려를 많이 해줬던 것 같고 그때 진짜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뭐 시험 공부한 것처럼.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머리가 크니까 믹스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좀 알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거 치고는 효율이 막 맞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효율이 안 좋았는데 네, 왜 저렇게 했지? 뭔가 그나마 그냥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뭐 이론적인 것들이 좀 많이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게 없고 그냥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만 좀 방향을 가다 보니까 좀 나름의 어떠한 뭐 저가 뭐 마이크가 됐건 뭐 어떤 뭐 장비가 됐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 뭐야 도슨 예영이 막 컴퓨터 캐리어에 넣어오고 막 그랬어요. 컴퓨터 캐리어 컴퓨터를? 네. 그 형의 컴퓨터로 뭘 해야 되는 게 있어갖고 막 컴퓨터 직접 들고 오시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네 이거 진짜.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부작용으로 그 정도로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건데 그 정도로 극한으로 뭔가 일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되게 일을 안 했다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그거에 좀 부작용으로 제가 한번 앨범 낼 때 마스터링은 사실 1차, 2차면 끝나는데 한 10차?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마스터링을. 마스터링을? 네, 근데 그때 이제 외국인이랑 소통을 외국분이랑 케빈 피터슨이라는 분이랑 했는데 10차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억. 그러니까 극한의 비효율적인데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착각이 드는 거.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기다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을 때 쓰셨던 가사라고 하는 적혀 있던데 이때 어떤 상황을 겪고 계셨길래 이런 가사를 쓰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개인 앨범을 2016년도부터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면서 이제 피셔랑도 같이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개인 앨범이 1년이 지나도록 작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방향성 점점 이제 그 앨범을 내기 위해서 돈 모았던 것도 다 떨어지고 막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할머니한테 저희 친할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돈도 빌리고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도 지쳐서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포맷에 있었던 모든 가사들의 내용이 그냥 저의 그때 당시 감정 상태를 많이 녹였었는데 그냥 그 기다려라는 그거가 그냥 더 나아질 상황을 기다려 뭐 이거를 추억이라고 말할 나를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나름의 좀 긍정적인 사고를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 자체는 너무 좀 암울하고 더 나아질 상황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힙합에서 보면은 막 돈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런 그런 거 아니 돈 벌린다 막 이런 가사 쓰듯이 약간 더 나아질 상황을 기다리는. 근데 그 또 생각해 보면 그 브릿지의 가사 내용이 약간 아무도 약간 밟아보지 않은 길을 걷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라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힙합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좀 이게 간지지. 약간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게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난 나만의 막 이런 것들. 네, 이거는 나만의 길이고 이거는 피셔가 만드는 그냥 고유한 길이고 그냥 이제 그 길을 뭐 아무도 어떤 제시를 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또 그것도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뭐 누구는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걸로 좀 정신적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울 이야기 하나 하고 포맷은 넘어갈게요. 조울이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찬님이 의도한 조울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울증의 그 조울도 맞는데 기쁨이랑 그냥 우울이 그냥 동시에 감정이 있는 그런 것들 자체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냥 웃고는 있는데 사실은 슬프고 약간 그거에 대한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담았고 그런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거기에다 담았던 것 같고 그거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포맷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옆에 계신 후디님의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후디님하고 피셔맨님이 작업한 트랙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후디님하고 피셔맨님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작업한 트랙이 EP D-Day에 수록된 비가 그치면이랑 꿈속에서란 말이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직접 뭐 컨택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피셔맨의 음악이 너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블럭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서 피셔맨과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전 너무 좋으니까 저 너무 좋죠. 그냥 정말 단순하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연락을 제가 했죠. 연락을 해서 작업실 그때 당시 이제 집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래 오셨었어요? 어머 기억을 못하나 봐. 세상에. 그랬었구나. 그게 우리의 첫 만남입니다. 저 당산 살 때. 네.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정설의 당산 3부 거기? 네, 맞아요. 거긴데 갔는데 숙취로 너무 괴로워하시고 계셔가지고 일단 헛개수를 계속 손에서 떼지를 않고 얼컥덜컥 마시면서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좀 음악 좀 듣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이러고 한 30분 있었어요. 30분 내로 딱 끝나고 그
트랙 좀 빨리 듣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건 사실 새로운 곡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제 갔던 거였고 그 이후에 또 비가 그치면이 사실 원래 트랙이 먼저 나오고 보컬을 얹은 게 아니고 원곡이 있었잖아요. 네. 따로 있었어요. 이제 다른 분 트랙에 제가 작업한 거였는데 이제 그걸 새로 편곡을 하고 싶어서 이제 피셔맨에게 가져갔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편곡한 거 딱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진짜 아유. 믿고 듣는 피셔맨이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때 제 집에 와서 제 작업실에 왔을 때는 근데 보통 혼자서 작업하신다 했잖아요. 네. 근데 같이 만나서 송라이팅도 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드문 일인데 사실 네. 뭐 어디 막 송캠프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에서 써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는 집에서 그렇죠. 혼자 비트 하죠. 받아서 네. 그냥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잘 나오니까. 사실 그냥 간 거는 그래도 트랙을 좀 이렇게 있는 거를 같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원래 저도 그냥 얼굴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트랙 받아서 작업하고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만났을 때,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문자나 뭐 이메일로 하는 거 말고 DM으로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둔 트랙도 들어보니까 나 잘 찾아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한번 만나고 하니까 더 뭔가 저도 뭔가 시도 같은 것도 좀 눈치 안 보고 네. 이미 좀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네, 더 그죠. 해보고 이런 게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잘 찾아갔다 나. 진짜. 네, 30분 있었지만 네. 숙취로 괴로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때 이제 숙취 상태였으니까 기억이 안 났겠죠. 그래요? 맞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꽤 높았을 거예요. 술 너무 왜냐면 옆에 먹었어. 있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짜요? 네, 헛개수를 2병째 먹고 있더라고요. 드링킹. 어. 네. 첫 만남이 되게 강렬했네. 아, 강렬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작업한 트랙이 비가 그치면인데 네. 아니 그러면 비가 그치면 초안은 그건 멜로디가 다 써져 있던 상태에서 이제 편곡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사는 없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탑라인이 있고 약간 비트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약간 제가 리믹스 하듯이 아카펠라만 받아서 좀 작업을 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타를 못 치는데 이거 기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하고 지극정성 그냥 이건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근데 그게 한 4초 나와요. 그 리프가.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우트로 해라. 근데 좀 약간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딱 편곡된 거 듣고 나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아니면 한 번 더 뭐 지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아, 그냥 바로 좋았어요. 그냥 바로 좋아서 이제 여기다가 가서 만들어서 제대로 녹음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녹음을 했고, 사실 뒷부분에 이제 조 바뀌면서 그 브릿지로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 없었던 그 구달인데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또 새로 이제 거기다가는 멜로디를 얹고 맞아. 네, 그 막판에도 마지막 그 후렴 부분에서 또 이렇게 좀 슬쩍 바꾸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브릿지 끝나고 후렴 나올 때 되게 아련해요. 맞아요. 네. 맞아. 그 부분이 좀 되게 마음 아픈. 저는 그 맞아. 부분 들을 때마다 살짝 울컥해요. 드럼 싹 빠지면서 그러니까 좀 아련해. 나오는. 그거 나오고 그 애들이 막 맞아. 그 애들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애들이. 네, 맞아요. 그 비가 그치면 외에도 꿈속에서 같은 경우는 또 원찬님이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이거 꿈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업한 곡인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이제 픽셔맨의 그 비트가 먼저 있은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새로 얹은 건데, 작업하고 나니까 너무 구원찬의 목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에 제가 부탁을 했죠. 흔쾌히 해줘서 멋지게 해줘서. 맨날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비트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왜 이걸 고르지? 이게 더 좋지 않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꿈속에서가 저는 좀 그랬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이제 딱 목소리 얹은 채로 꿈속에서라는 파일로 딱 오는데 뭔가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그 뭔가 가사의 주제랑 그 비트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형도 마찬가지고. 약간 꿈속에서 진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고
근데 맞아. 깨고 나니까 헉, 꿈이었네 하는 그런 느낌. 맞아. 근데 맞아. 저는 제 생각에는 피셔맨의 그 음악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몽환적인. 근데 그게 되게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뭔가 몽환적임이랄까? 꿈에서 헤맨 때 그 몽환적임. 노래가 살리는 거죠. 그 아예 아닙니다. 느낌을. 아예 트랙이 다 있다. 양보해야죠. 이때 제가 탑라인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저도 약간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누나한테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이거 좀 맞아. 골라주세요, 막 이러면서. 맞아. 그때도 10개 보내고 막 그랬어요? 아니 10개는 아니었고 한 2-3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좀 조합을 좀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했죠. 아니 진짜 프로듀서처럼 했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근데 은근 잘 해주세요. 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가지 버전을 보냈는데 라인이 둘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버전에 앞에 반, 그리고 두 번째 버전에 앞에 뒤 이렇게 붙이면 어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다고 해서. 2017년에 또 피셔맨님하고 구원찬님하고 또 작업한 트랙이 있는데 피셔맨님이 EP 청담에 수록된 모바일 트랙인데 청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포맷하고 약간 동시기에 좀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런 여기 있는 질문을 다 뭔가 좀 포함하는 대답인데 되게 개인적인 앨범이어가지고 그 뭐야 좀 뒷판을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요 어머니가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막 어머님들 특이 막 조그만 장식물 같은 거 모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꽃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또 그 뭐 청담 신앙송회라는 거를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회원수 막 한 30명 되려나 막 뭐 그런 거 활동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항암제를 맞으면은 잠을 잘 못 자서 막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한 1초씩 자는 거예요. 1초 자고 일어나서 꿈 얘기하고 저한테 또 1초 자고 꿈 얘기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담은 게 청담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됐어요. 그래서 모빌이에요. 모빌이구나. 네, 왜냐면 막 그렇게 꿈 얘기하고 막 하는 게 좀 애기 같다 해야 되나? 좀 그걸 계속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좀 애기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만든 앨범. 모빌 이야기가 잠깐만 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원찬님 같은 경우에는 쇼맨님하고 막 이런저런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주고 받았던 상태였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담아내고 풀어내고자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나눠준 거는 사실 저도 이렇게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이고 모빌이라는 노래를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는 말 안 했지만 좀 그런 비슷한 식으로 좀 설명을 해줬던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가사를 쓸 때 되게 어떤 별에 대한 어떤 가사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우울하고 이런 맥락보다는 되게 좀 희망적인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티스트가 의도했던 그런 것들이 나름 그래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모빌은 어떠냐면 원창이 녹음을 먼저 해요. 뭐 어떤 테마를 잡고 뭐 이 별이 보이냐 뭐 이런 류의 가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딱 받으면은 그 아카펠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요. 그럼 이제 별이 도는 거잖아요. 모빌로 지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장명을 할 때. 소름 돋는데? 근데 되게 의도가 되게 좋고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별이 어디서 보이냐 하면은 되게 마음에서 보인다고 했었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게 되게 좀 또 의도를 또 넣고 하니까 맞아. 그게 더 좀 좋은 작업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청담의 명반인 거죠. 완전 개인적으로는 제 최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짚어보자면은 첫 트랙 안티바이오틱스 이거가 약간 모노 약간 오른쪽에서 들렸다가 왼쪽 갔다가 이거는 어떻게 작업했던 트랙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건데 뭔가 영화적으로 뭔가 장치들에 대한 의미가 딱딱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여가지고 모노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로 하고 스테레오는 좀 뭔가 판타지스럽게 해볼까?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의미 부여를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앨범이 시작할 때 뭔가 슥 들어오는 스테레오로 슥 들릴 수 있게 의도하고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캐시가 이제 메모리잖아요. 그런 건 이제 실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트랙이 그냥 모노 트랙이에요. 그래서 그건 스테레오가 없고 그냥. 근데 그런 메타포들이 좀 명확하게 딱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아니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그런 게 있어 보였어요. 이런 의미들을 담는 게 이렇게 숨겨놓고 이런 게 음악적으로 좀 있어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에 만든 앨범. 있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영광입니다. 올해 나온 EP 2개, 피셔미님 EP 2개가 있는데 이 두 EP가 스탠다드 프렌즈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일단 뭐 스탠다드 프렌즈에 합류되었다는 소식이 일단 그 DLC 나오기 전에 공개가 됐는데 네. 정확하게는 언제 합류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DLC가 나오기 1년 전? 1년 전. 근데 회사 출범하기 전에도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가 출범을 하고 저는 이제 제 개인 앨범들 준비하고 이렇게 됐죠. 2022년에 제가 슬롬님 웨더리포트 인터뷰하러 스탠다드 프렌즈 작업실에 갔었는데 작업실 한 칸에 찌들어 있는 피셔맨님을 발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또 쇼미 작업할 때여가지고 더 찌들어. 그럼 쇼미에 쩔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쇼미 진짜 극강의 난이도. 그 말이 아예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했어요. 네. 기간이 또 엄청 타이트한 거잖아. 그쵸. 뭐 있던 걸 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진짜 또 우리 회사에서는 좀 약간 테일러메이드 이런 거를 좀 지향하고 실제로 그런 게 듣기도 좋고 한 걸 아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빡세요. 근데 이게 빡세니까 또 형 말하는 대로 이렇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게 좀 있어요. 힘든 만큼 네. 약간 보람이 있는. 이게 극한의 막 이걸 러너스 하이처럼 약간 극한의 고향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작업하는 쇼미 할 때도 약간 좀 만들고 나서 그런 좀 고향감 느낀 트랙들이 있어요? 다요. 다. 그래서 슬롬 형이랑도 실제로 막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슬롬 형한테 형 만약에 쇼미 다시 한다고 하면은 할 거예요? 하면은 형도 막 엄청 고민해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재밌긴 해. 이런 느낌으로. 그렇다면은 셔맨님 꾸준히 계속 작업하시는 타입이다 보니까 뭐 DLC 바닐라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앨범 작업으로 땅 하지 않고 계속 작업했을 것 같은데 그럼 DLC라는 뭐 이런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 잡게 된 거는 뭐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시나요? 그 되게 티피컬한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내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네, 저는 원래 좀 사랑 노래나 좀 밝은 쪽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아까 효지 누나가 그 내 상황이 막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써야 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걸 느꼈거든요. 바닐라 만들 때 아 그래요? 네, 좀 시기가 안 좋았어요. 심적으로 막. 근데 엄청 달콤한 거를 만들기로 이미 마음은 먹었고 막 만들어야 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다가 근데 바닐라가 그래서 되게 원초적인 뭐 이런 의미로서 바닐라로 좀 이름을 지은 건데 뭔가 스트레스를 또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LC를 만들었죠. 원래는 바닐라로 나오는 그거를 구상을 하다가 정말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거 자체가 재미가 없겠는데 싶어가지고 아니 DLC는 안 그래도 좀 부시는 그런 이야기 트랙들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작업할 때도 조금 뭐 그런 사운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넣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좀 더 어떤 사운드적인 시도 이런 게 근데 이 사운드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걸 웬만한 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사실 내면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막 연출적으로 새롭고 아니면 뭔가 질감이 특이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장난질 같기도 하고. 근데 하고는 싶고. 그래서 그냥 한쪽에 몰아놓은. 그래서 DLC라는 그걸로 이제 그쵸. 풀어낸 그쵸. 그런 느낌인 거. 아이즈 투 아이즈하고 핸즈 투 핸즈로 끝내는 거는 약간 좀 그런 뭐 연결성 뭐 의도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AI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이미지, 이미지 투 비디오 뭐 이런 게 있다. 텍스트 투 텍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I 투 I가 이제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보고 다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게 이제 I 투 I 기법인데 인간 경험도 약간 똑같잖아요. 뭘 보고 그 새로운 기억으로 또 바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I2I로 하려다가 너무 시뻑 같은데 해가지고 빻어요. 아. 근데 꼬다 보니까 바닐라에서 이제 포핸즈 피아노 있잖아요. 아. 사람 둘이서 치는 피아노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마침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핸즈 투 핸즈로 해야지.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또 괜찮죠.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용어들 같은 것들이나 뭐 그 본인 지금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던가 막 이런 것들 되게 쉽게 쓰여지지 않거나 뭔가 최신의 단어들을 좀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막 잘 찾아보고 그러시는 편이에요? 컴퓨터스러운 거를 좀 좋아해요. 찾아보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 겉핥기식으로 그런 용어들이 주는 되게 딱딱한 느낌이 좋아요. 바닐라에 이제 사실 또 재밌는 트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사슴 한번 짚어보면은 꽃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꽃사슴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트랙 이름이 꽃사슴이면 웃길 것 같아서 이게 다였는데 근데 이게 막 귀엽게 들리고는 너무 싫고 좀 아름답게 순백의 성기사 후디 누나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렸죠. 뭐 이미지 연관이 되게 좋은데 후디님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거의 사실 원래 이제 올라간 멜로디 라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는 새로 썼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내고 나서 이제 또 피셔맨 측에서 조금 이 부분은 또 원래 거 가져가 주시고 이 부분은 후디님이 쓰신 거 쓰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아요. 에디팅을 했어요. 많았어요. 네. 과정이 좀 많았어요. 네, 수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좀 주고받은 게 많았다. 많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된 거죠. 네, 맞아요. 막 후렴이 사랑해 하고 비트 위주로 가잖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주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도 후렴엔 확실한 라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제 본인 뜻대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싹 사람이 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 후회가 다 없죠. 과정이죠. 얹어 봤더니 없는 게 나는 그래도 좋은 것 같다. 이게 되잖아요. 네. 얹어 봐야.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저 영광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가사 같은 경우에 사랑해라는 말을 사실 후디님 그런 가사에서 듣기 힘든데 어느 부분까지 후디님이 좀 쓰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랑해도 후디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 그 노래를 사랑해라는 단어로 그렇게 아련하게 불러본 게 처음이라서 좀 재밌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네, 제가 안 할 법한 거를 하니까. 근데 또 이게 어떤 트랙 위에 어떤 사랑해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 트랙에 그냥 사랑해 하고 그냥 비트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아련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만약에 누군가 조금 더 친근하다든지 조금 더 이런 사람이 사랑해 했으면 귀여웠겠죠. 그 미묘한 이미지가 주는 감정이 맞아요. 다 후디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해. 조금 살짝 절절하지 않았나요? 전 울었죠. 다시 원찬님하고 작업한 트랙들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번 원찬님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오브젝트에 수록된 허수아비 같은 경우를 셔맨님이 이제 프로듀싱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오브젝트 나오기 전에 1, 2로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공개된 거는 오브젝트 라는 EP로 이제 공개돼가지고 그렇다면 허수아비는 그렇다면 원래 오브젝트에 수록될 트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경우는 원래 피셔랑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어떤 목적성을 두고 이제 계속 곡을 쌓는 중이었는데 그게 이제 둘이 합작 앨범을 또 내보자였는데 합작 앨범에 수록될 곡이었고 허수아비라는 노래는 원래 근데 이제 저 개인으로 이제 사물이라는 어떠한 그 오브제를 이제 감정에 빗대어서 앨범을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컨셉에 허수아비가 딱 들어맞았던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허수아비라는 노래의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썼지만
수록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석빈이한테 얘기를 했고 석빈이도 다행히 잘 이해를 해줘서 이제 수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앨범 수록곡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됐고 그나마 다행히도 그리고 원슈타인 씨도 같이 작업을 해줘서 더 빛내줬고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허수아비가 절절 포인트들이 있는데 슬픈데 안 슬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보컬에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되게 그만큼 입체적으로 느껴졌는데 이 노래 쓸 때 뭐 어떤 상황이라던가 어떤 뭐 설정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저는 되게 그 활동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더 뭐 관리해야 돼. 뭐 예를 들어 더 뭐 활동해야 돼. 뭐 더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야 돼. 뭐 그런 류의 되게 많은 조언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전역하고 나서 나름의 그런 스트레스로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때 집이 이제 통창이 있는 집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하늘 보고 있는데 나 지금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되게 허수아비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임무를 다 하는 그런 친구인데 되게 움직여라. 뭐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조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조언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나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사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제 주변 바람에 주변 소리에 그런 바람에 이제 내가 흔들리면서 이제야 너가 일을 한다 그런 느낌의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지지대가 이제 그 바람 때문에 부러지는 그런 거를 가사에 썼는데 그게 뭔가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허수아비라는 메타포로 좀 상황을 표현했던 것 같고. 좋습니다. 오브젝트가 이런 비유라던가 사물 그렇게 빗대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되게 감각적인 EP예요. 그만큼 되게 멋있는 EP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거의 마무리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정돼 있는 개인 활동이나 향후 뭐 계획 그런 게 있는데 뭐 근거리에 좀 잡혀 있는 계획들이 다 있으신가요? 일단 저요? 후디님부터. 계획까지는 아닌데 희망사항이 있죠. 그래도 조금 여러 트랙이 수록이 된 이제 제 이름만 달고 나온 그런 앨범을 뭔가 만들고 싶고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희망사항입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네,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단독 공연을 이제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단독 공연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고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디님 공연 보기가 너무 어려운 아티스트라서 네, 그렇죠. 제가 최근 공연 봤던 게 축가 부르는 거 봤습니다. 제가 그때 듣고 라이브 역시 잘하네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많이 공연해 주셨으면 좋겠고 셔맨님 같은 경우에는 곧 나올 작업물이나 뭐 향후 뭐 활동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뭐 없어요. 근데 일단 좀 약간 영감 충전도 좀 하고 조금 휴식을 네, 올해 그래도 EP 2개 냈으니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원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방향이 좀 잡혔다고 하니까 조금 삶의 그런 거 바쁨만 덜어내면은 뭔가 좀 나올 게 있겠군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나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정립이 됐다라는 거를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는 시기거든요. 작업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올해 초에 공연하고 공연을 안 했던 터라 공연도 좀 하고 싶고 뭐 그 저의 그런 생활적인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다 좀 정리가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향후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는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포브스가 선정한 약간 포부를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분 이제 나름 음악 방송인 만큼 요새 듣고 있는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추천해 줄 만한 음악가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뭐 큐레이션하기 좋을 것 같은데 좀 오. 후디님부터 좀 뭐 요새 듣고 있는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나온 지는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있지만 그 빅토리아 모네 그 앨범이 너무 좋아서 그 수록된 곡 중에 How Does it make you feel? 제기어 2에 수록된 건가? 아 그럴 거예요. 그 얼굴 이렇게 왕따시만 하는 아, 까만 이거 네. 뭔가 네네 맞아. 그 노래랑 굿바이란 노래 너무 좋아해서 아 굿바이. 네. 진짜. 빅토리아 모네 너무 멋있는 음악가죠. 뭐 이런 말 하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30대 40대 아니면 어머니가 된 음악가들에 대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빅토리아 모네는 오히려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서 그 재능이라던가 그런 인기라던가 만개한 음악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음악가인데 또 빅토리아 모넷을 좋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셔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가? 아 근데 저도 빅토리아 모낸 것 같아요. 그 진짜 제기어 2 특히 딜럭스 앨범 그거 많이 들었고 저도 이것도 좀 나온 지 됐는데 저는 그 저스티스 앨범 저스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듣는데 너무 꽂혀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원찬님은 뭐 요새 뭐 듣는 앨범 있으세요? 저는 가레스 돈킨인가? 그 마스터 소울보이. 마스터 소울보이. 신보 굉장히 좋게 들어서 감성적으로 맞아서 좀 자주 돌리고 있고 제가 이제 축구 게임 하면서 한 곡만 듣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빠진 게 위켄드의 타임레스 최근에 그거를 틀면서 축구 게임을 하면은 약간 되게 약간 뽕이 찬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신 나갈 것 같은 거 이런. 진짜로 그거 이제 퍼렐이 한 건데 와 이게 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이게 뭐야? 뭐 이랬는데 맞아. 그냥 계속 그 한 곡만 듣고 있는 제 자신을 게임하면서 그것만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FM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구매한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너무 힘드네. 너무 구체적이면서 힘드네요.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파민인 거죠. 그때 이제 타임레스가 나온다. 갑자기 플레이보이 카티 목소리가 나온다. 오, 맛이 가더라고. 네. 재밌겠다. 괜찮네요. 노래를 어디서 들으시면 좋죠? 스포티파이.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세 분의 노래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추천했던 빅토리아 모넷 저스티스 그리고 가레스 돈킴 타임리스까지 위켄드 노래까지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넋이라도 첫 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넋 라디오